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컴포즈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컴포즈 문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컴포즈 텍스트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맨 위에 보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 문서를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문서를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잘 보셨나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포저블 해놓고 펀 해서 텍스트 컨테이너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게요. 텍스트 컨테이너. 그런 다음에 얘를 일단은 컬럼으로 제가 만들게요. 컬럼을 하고 이제 텍스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빠코딩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도 한번 넣어 볼까요? 발 네임에서 제 이름 정들이라고 할게요. 빠코딩에서 이제 그 문자열의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달러 사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점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달러 사인만 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점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3개 정도 만들고, 이 텍스트 컨테이너를 제가 그 기존에 있던 박스 위드 컨스트레인트 컨테이너랑 바꿔줄게요. 이렇게 맨 위에 쪽에도 바꿔주고, 자,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였죠? 여기서 제가 컬럼에다가 패딩을 조금 줄게요. 그래서 모디파이어 패딩 한 10dp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 맥스 위스로 해줄게요. 필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텍스트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크기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모디파이어를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모디파이어는 거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필 맥스 위스로 바꿀게요. 이렇게 필 맥스 위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그 배경색을 넣을 건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 옐로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소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컬럼에 이런 요소 아이템들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어레인지먼트를 쓰면 됩니다. 컬럼이니까 버티컬 어레인지먼트죠. 인지먼트는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저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컬럼 안에 있는 요소들의 간격을 일정한 비율로 제가 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레인지먼트에 스페이스 바이 dp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바이 dp에서 제가 10dp 만큼 녀석들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만큼 띄워진 거예요. 보이죠? 자, 여기서 그 컨트롤,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컨트롤이고요, 맥 사용하시는 분은 커맨드입니다.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컴포저블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일단 제가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일단은 붙여놓고 주석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개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얼라이먼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텍스트 뷰죠.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크기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얼라이먼트를 조정을 해볼게요. 그럼 텍스트에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그런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안에 텍스트 얼라이먼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텍스트 얼라이먼트 justify 하면 justify나 start라 하면은 왼쪽이 되는 거고요. and left도 마찬가지고요. center라 하면 중앙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다른 애들도 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스타트를 해주고 얘는 엔드로 해줄게요. 그리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 글자에 대한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텍스트 디렉션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꾸미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텍스트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두고 구글 창에다가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하세요. 한글 입숨. 그러면 이제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짧은 글이랑 긴 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짧게 해서 생성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이 레스 values의 string.xml에서 여기다 제가 붙여 놓을게요. 얘를 하나 복사해서 놓고 제가 이름을 더미 short 텍스트라고 할게요. 가져온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위에 거 복사해서 하나는 더미 롱 텍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한글 입숨 사이트에서 문단을 길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3개 생성하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쓸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두고 다시 메인으로 오신 다음에 이 텍스트 부분을 제가 리소스 파일로 가져와 볼게요. 이건 어떻게 가져오시면 되냐면 스트링 리소스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id가 들어가죠. 리소스가 id거든요. 그래서 r 리소스, 지금 res 폴더에 values의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r.string, 제가 아까 가져왔던 게 더미 숄트 텍스트로 넣어 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텍스트 얼라인은 제가 justify로 한 다음에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짧은 글이 들어왔어요. 그쵸? 데코레이션이라고 텍스트에 대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있죠?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수로 하면은 빌드 다시 해볼게요. 중간에 밑줄을 딱 긋은 거예요. 이렇게 줄을 긋는 거고, 만약에 언더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긋죠? 근데 만약 텍스트 데코레이션 요거를 난 언더라인도 긋고 중간 스트로크도 긋고 싶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보면은 컴바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얘가 지금 리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오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랑 라인스루 둘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지금 4줄이잖아요. 4줄 말고 나는 뭐 3줄까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텍스트에서 맥스 라인즈란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맥스 라인즈입니다. 대문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 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잘리죠. 이 글자 잘리는 스타일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오버플로우.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버플로우도 있고 뭐 라인 하이트 전부 다 있죠. 이걸 지금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오버플로우는 글자가 텍스트가 잘렸을 때 어떤 식으로 너가 표현할 거냐. 이클립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잘려요. 잘려서 점점점이 생깁니다. 세 줄까지만 허용하니까요. 그래서 잘려서 점점점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아니면 이클립스 말고 그냥 비집을 하면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클립을 하면은 잘립니다. 잘려서 보이는데 지금 글자가 딱 끊겨서 정확하게 잘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클립스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랑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요것도 바깥에 폰트 웨이트, 글자 두껍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는 폰트 엑스트라 볼드로 하겠다. 아니면은 그 상수로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W200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쵸? 좀 얇아졌죠, 글자 자체가. 그리고 뭐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그 기존 그 텍스트 썼을 때 SP를 쓰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SP를 허용하거든요. SP 임포트 해주고요. 그럼 40SP로 글자를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20으로 바꿀까요? 20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폰트를 적용시키는 거죠.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구글 폰트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모노 스페이스라든지 산스 세리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폰트 말고 실제적으로 커스텀 폰트를 다운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스텀 폰트를 다운받아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창에서 무료 상업용 폰트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카페24 서라운드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고 카페24 서라운드. 안드로이드에서는 TTF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TTF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카페24 서라운드 TTF 돼 있죠.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폰트 같은 경우에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리소스 폴더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RES 쪽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New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타입에서 폰트를 검색해요. 폰트 있죠? 폰트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요. 그럼 폰트 폴더가 생긴 겁니다. 리소스 폴더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다운받은 애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놔요. 리팩트 해주시고. 근데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다운받으시면은 이게 대문자도 들어가 있고 뭐 한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리소스 쪽에서는. 그래서 리팩터 해줍니다. 리네임해서 한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도 안 되고요. 카페 24라고 할게요. 리팩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 두 번째 거를 복사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아래쪽에다 넣고 스트링 리소스 요거만 제가 여기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를 적용하면 되는데 폰트 패밀리, 일단 폰트 패밀리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폰트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RES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R. 무조건 리소스 안에 들어있는 건 R로 시작하거든요. R. 폰트 그리고 다운받은 게 카페24죠.
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웨이트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폰트 웨이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웨이트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페24 폰트가 적용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좀 글자 간격이 서로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라인 하이트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라인 하이트, 이건 한 20, 30, 40 sp 이렇게 한 빌드를 해볼게요. 그럼 줄의 높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특정한 문자만 이렇게 속성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저기 보시면은 일반 텍스트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텍스트 하신 다음에 보면 annotated 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 annotated string이라는 블럭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는 거죠. append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건데,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빡코딩 이렇게 했어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에만 그 스타일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는 제가 스타일을 줄 겁니다 하면서 with를 들어갑니다. 스팬 스타일이 있고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있는데, 패러그래프 스타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글자 뭉텅이를 할 때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냥 글자 뭐 단어다 그러면 스팬 스타일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스팬 스타일을 일단 넣을게요. 나머지는 또 그 스팬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일반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컬러는 나는 블루로 하겠다. 그쵸? 블루로 하겠다 하고 이제 이 블럭이 들어가는데, 이 블럭을 여기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적용된 글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빌더 패턴인데, 이렇게 이제 글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빌더 패턴으로 빌드를 해서 얘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 텍스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색깔도 바꾸고, 제가 폰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콤마에서 폰트 사이즈는 40 sp로 하고, 폰트 웨이트는 폰트 웨이트 엑스트라 볼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처리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스타일을 넣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걸 넣고, 여기는 다른 걸 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는 블루 말고 사이즈는 넣지 않고, 색깔만 제가 여기는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글자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더미 쇼트 텍스트 다시 복사해서 제가 아래쪽에 놓을게요.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천하에 대한 게 있잖아요. 심장을 한번 볼까요? 심장이란 글자를 찾아서 제가 여기에만 그 스팬 스타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건 그냥 예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트링 리소스에 아까 있었던 r 스트링 더미 쇼트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를 제가 그 단어로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서 배열에 넣고 스플릿으로 저희가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띄어쓰기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지는 워즈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 다시 지우고 build annotated string 블럭을 다시 만든 다음에 words array에 일단 반복문 돌리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배열 아이템이 이 글자가 심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내가 스타일을 넣겠다 하는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넣고 지금 이 얘 자체는 it으로 지금 글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it을 넣어주는 거예요. it 넣어주고 지금 제가 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로 잘라서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넣어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 코드 블럭이 아니면 그때는 그냥 어펜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글자가 있다가 심장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심장은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글자에다가 또 이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컴포즈 쪽에서는 아예 다른 그 글자가 있어요. 클릭커블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커블 텍스트, 여기에는 이제 annotated 스트링이 들어가요. 제가 클릭미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래서 클릭이 되었을 때 제가 콜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클릭이 되었을 때 프린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릭미가 클릭되었다. 이렇게 해서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캣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클릭 처리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긴 텍스트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긴 텍스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런 다음에 스트링 리소스 r.string 더미 롱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빌드 해볼까요?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만 제가 좀 넣을게요. 스타일에 텍스트 스타일 라인 하이트만 제가 20sp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컬럼 로우에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스크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스크롤을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건데, 스크롤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롤 상태를 얘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로 스크롤 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스크롤 상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remember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일단 remember 스크롤 스테이트 얘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크롤 이벤트나 이런 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모디파이어에서 관할을 해요. 그래서 이 컬럼의 모디파이어에 버티컬 스크롤을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줄 때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스크롤 스테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위에서 선언했던 이 변수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볼게요. 이러면 스크롤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좀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루려고 해봤는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있는데 그건 한번 직접 문서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